저는 일련의 총신 사건의 해당 강도사인 서종옥 강도사라고 하고요. 지금 총신 앞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 1월에 해당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참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가게 된 교회였어요. 6개월 이상 기도를 하고 갔거든요. 가게 되었는데 교육 총괄을 맡으면서 동시에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해당 학생과 이제 관련된 고등학생들을 많이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신앙으로 훈련이 나름 이제 잘 되어 있었어요. 분위기가 괜찮았었고, 그래서 즐겁게 만남을 갖고 또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정말 제가 갖고 있고 제가 배웠던 그 복음의 야성을 그대로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2월 14일, 16일까지 이제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약간 연기가 되고, 제가 또 부임 시기가 생각보다 좀 늦어져서 거기가 공백기가 좀 있었어요. 고등부 사역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련회를 좀 늦게 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수련회를 마친 날 학생이 저에게 이제 할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근데 그 학생이 지금 현재 고3 학생인데 후배 학생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게 말하는 걸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버시한 이야기인가 보다 들었는데, 쭉 이전 사역자에 대해서 형 동생 사이라고 되게 친한 사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정말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조금 이상하게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터치가 있었거나 또는 이제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다. 이게 이제 뭐 교역자로서 하는 건지 형으로서 하는 건지 이제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때 그 해당 학생과 아주 친밀한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명 같이 있었는데 동일하게 고등부 학생이었거든요. 그 학생도 지금까지 쭉 들어왔는데 나중에 얘기하기를, 사실 이런 이야기를 그 친구에겐 여러 번 얘기를 했었대요. 할 때마다 너 과대망상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오늘처럼 좀 자세히 듣고 또 이런 행위나 이 고백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다 보니까 이제는 좋은 교육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참 이상한 것 같다 라고 그 친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건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게 처음부터 엄청난 사건이다 막 그렇게 생각해서 뭐 허들박을 떨거나 뭐 놀래거나 막 그런 건 아니고 분명히 심각한 일인 것 같다 라고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부교육자로서 다음날 아침 전임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저 외에 다른 부목사님 3명이 있었거든요. 또 이제 목사님 외에 전임 교육자는 저밖에 없었고, 거기에는 이제 파트 교육자분들은 참여를 하지 않는, 이제 매일 아침 9시에 그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전임 교육자 회의에서 담임 목사님께 이제 수련회 관련해서 같이 구두로 보고를 드렸죠. 이게 이상한 것 같고 동성애적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 같다. 그 해당 학생이 얘기를 했었고 직접 들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 관련된 자료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일 좀 바쁘셨나 봐요. 그럼 나중에 보자라고, 그래서 회의를 좀 일찍 마쳤었고, 그리고 그날 중간중간에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마 신방을 많이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양실에 안 계셔서 저는 나름 이거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좀, 저도 물론 이 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안에 있는 반동성애 진영에 대한 어떤 분위기나 또 동성애 흐름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한국교회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가 소견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반위원회에 있는 국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떡하냐. 전 전문가 소견이 좀 필요하다 했는데, 정말 우연케도, 정말 저는 몰랐거든요. 교회 사역을 하나 바빠가지고. 근데 그날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관련된 포럼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전환하는 그 대법원에서 통과된 그 판례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국회의사당에서. 그래서 그 자리에 국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전문가 소견을 조금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자리는 뭐 민성길 교수님이나 그리고 염한섭 원장님이나 그 외에 여러 전문가가 계셨었어요. 제일 처음에 연락 왔던 건 사실은 건사연의 한효관 대표님에게 먼저 연락이 왔었는데, 사실상 이제 그분은 이제 뭐 의사나 이렇게 관련된 의학적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언만 받고 그냥 간단히 끊었죠. 그러고 있었는데 2월 18일 날이었는데 이제 그날 밤에 염한섭 원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어떤 자신의 소견을 말씀해 주셨고, 또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적인 소견을 가지고 저는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할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보여드리려 했는데 아직 못 보여드린 바, 그러면은 이 내용과 같이 전문가적 소견이 있으면 좋겠다. 어전 논문까지는 아닐지라도 시간상 그건 어렵고, 이 심각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문가적인 소견을 받아서 이제 드리려고 이 내용에 문의를 했었고, 사실상 먼저 연락이 온 거죠. 제가 뭐 이렇게 그분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는 소견서를 그러면 다음날 아침까지 써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혹시 영상 얘기도 한번 물어보셨었고, 그 영상에 대해서는 그러면 동의를 필요하겠다. 해당 학생이 적어도. 그래서 해당 학생과 통화를 했었고, 해당 학생은 이제 물론 익명을 전제를 했지만 영상에 대해서는 이제 익명이 보장이 된다면 올라가도 좋다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제 생각에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여파나 이게 어떤 효과나 또 본인의 어떤 의도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이제 염려가 안 되는 건 아니었었고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그래 알았다, 이제 그렇게까지만 듣고 다시 이제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학생이 익명 보장을 원한다. 원장님은 이제 알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익명은 고려하고 제보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책임이 있는 거니까 학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새벽에 영상이 올라간 거여서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예상은 못했어요. 저도 예상은 못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제 새벽에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던 거죠. 그날 제가 새벽 기도를 못 갔는데 자고 있는데 연락이 담임 목사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어디시냐고 문자가 온 걸 보고 제가 일어나서 바로 죄송합니다, 새벽 기도 못 갔습니다. 문자도 남기고 전화도 했죠. 목사님이 그거는 괜찮고 영상이 뭔지 아냐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뭐 아침에 출근해서 얘기하자. 그래서 그날 바로 아침 9시 출근하자마자 저는 이제 거기 목양실에 가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와 같은 교육 총괄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된 게 아니고 그분이 오신 거죠. 이 사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셋이서 얘기를 나누게 됐고, 또 근데 그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은 박 전도사를 부르자. 목사님이 이제 박 전도사가 얘기를 원한대요. 왜냐면 해당 교회하고 박 전도사의 집이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하니까는 정말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사자대면이 있게 되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첫 대면이었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지나고 봐서 이게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됐냐면은 그 자리에서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해명을 했던 부분이 업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이 된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해당 교회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박 전도사에게 했다라는 죄목은 아니고, 제가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사실은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냥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일련의 사건, 지금 이 사건 흐름 중에 잠시 떼서 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자면은, 염 원장님과 박 전도사의 이 소송 가운데 그 상대 쪽은 저를 유일한 증인이자 유일한 증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증거 외에는 염 원장님 쪽은 소송에서 갖고 있는 게 없다. 어떻게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유일한 증거를 허위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저를 이제 고발을 한 것 같아요. 소송 대리인이 같거든요. 안팎법률사무소라고 같고, 박 전도사와 염 원장님이 소송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그 학생 쪽이 저를 고발한 건데, 왜냐면 박 전도사가 그를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할 권리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목을 이제 그걸로 만들어서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위축을 시키기 위하기 위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가 할 수 있는 말도 못하게 되고, 더 이제 승소의 유일한 지점을 선점하게 되니까. 어쨌든 그 자리에서 사자대면이 있었고, 그 얘기 그렇게 한 오전 내내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또 목사님이 점심 식사 이후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목욕실로 갔더니 그 자리에는 이제 학생 어머니와 학생이 와 있었죠. 그리고 목사님과 저 이렇게 또 두세 시간 계속 얘기를 했었고, 이제 중간중간에 장로님들도 와서 주요 장로님 한두 분 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그날 하루는 하루 종일 저는 이제 해명을 해야 했어요.